(2022년 11월 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속초 앞바다에 떨어지도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원산 부근 기대령일 것 같은데 에서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런 일이 생기면 참 판단하기 어렵고, 그 전까지는 북한을 때려야 된다, 핵무장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도 주춤주춤하시게 될 겁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연합공군이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대규모 편대군 공격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거나 패키지 스트라이크라나 맨날 제가 영어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누차 말씀드렸던 공군력만으로 적 지상 병력, 대부분의 병력은 전력은 땅에 있으니까 박살내는 작전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들어가면 전쟁의 대부분은 끝이 나죠. 요거를 보여줬던 게 미국의 이라크 프리덤 워를 할 때 처음에 A-Day 작전을 합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러면 이게 설사 요격이 되더라도 아군 인명피해는 없죠. 정확한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표적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저항할 힘이 많이 떨어지면 적국이,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규모로 공군기를 띄워서 더 정밀 타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G-Day 작전 들어가죠. 그라운드 작전. 지상군을, 그때는 미 육군 3사단 주공으로 들어갔고 조공으로 미 해병 1사단이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점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스트라이크 패키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전방에 설 수 있는 거는 한국공군의 F-35A, 미 해병대에서 온 F-35B 스텔스기들이 앞에 설 거고, 바로 그 뒤를 미 해군 함재기인 그라울러, 프라울러 이런 것들이 가면서 전자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한국공군의 F-15K, 한국공군의 KF-16, 미 공군 7공군의 F-16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북한의 방공망은 초토화됐으니까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런 작전은 한국공군의 피스아이가 지휘할 수 있고, 이 공군기들이 뜨게 되면은 한국공군의 KC-330인가요?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급유기가 가서 기름을 넣어줘갖고 작전을 오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겁니다. 이 훈련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울릉도 방향으로 쐈고 대한민국의 NLL을 넘겼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함경북도 알섬, 길주군이 있죠. 길주군은 북한의 핵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 앞바다에 있는 알섬, 바위섬이죠. 그걸로 발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던 능력을 보여준 거고, 그 훈련은 지금 보니까 바로 울릉도를 겨냥한 훈련이었던 걸로 보인 거죠.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위협을 가하면은 국민들이 발끈할 수 있으니까 작은 섬, 동해의 작은 섬 울릉도를 겨냥해서 발사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추면 전쟁이니까 그 앞에 떨어지도록 낙탄을 했겠죠. 문제는 대한민국의 NLL을 넘겼다는 겁니다. 지금 합참에서는 우리 영해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영해는 동해에는 섬이 거의 없잖아요. 그 육지로부터 12해리, 그러니까 20km까지만 우리 영해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동해에서의 우리 영해가 있고, 우리 강원도나 경북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공해가 상당히 있다가 울릉도가 다시 섬이니까 섬 주위 12해리, 한 20km가 영해입니다. 그 중간에 공해가 있습니다. 그런 공해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도 공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해가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해군, 우리 군은 동해와 서해 NLL, 노던 리밋 라인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서해에서 해상 군사 분계선 역할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 분계선은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25 전쟁 때 한국 해병대는 지금 인민군이 때렸던 그 알섬에 아마 알섬이 여러 개인데 원산 쪽에 있는 알섬을 확실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묘도라고도 하는 섬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키 부대의 전신인 캘로 부대들, 미 당시 극동군 정보청모부가 운영하는 한국군 군인은 아니고요, 특수부대 요원들이 남포 앞바다에 있는 초도를 점령하고 뭐 서해상의 거의 모든 섬을 점령했죠. 정전을 하면서 이 묘도에 있던 해병대를 불러들이고 알섬, 초도에 있던 캘러 부대, 사리반다 부대였죠. 이연길 씨가 지휘하던 부대인데, 이연길 씨는 참고로 황장엽 씨를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게 할 때 당시 안기부의 에이전트로 계속 황장엽 씨가 대화했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려왔고,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이 올라가지 말라 하고 노던 리미트 라인, 북방 한계선을 그은 게 NLL의 시작입니다. NLL은 인민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 한국군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유엔군 사령관의 작품입니다. 그때 철수한 부대 중에 하나가 9월산 유격대입니다. 대신에 북한은 지리산에 있던 빨치산을 포기하죠. 근데 그때 이미 우리는 백선엽 씨가 이끄는 야전군 부대가 이 남도부가 이끌던 지리산 빨치산을 경멸하고 난 다음입니다. 9월산 유격대는 김종벽 씨 이름이 맞을 겁니다. 저는 그분이 생존에 있을 때 그분이 굉장히 많은 원고를 써놨었어요. 저보고 좀 책을 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정벽 씨는 완전히 9월산에서 해방구를 만들어 놓고 작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NLL을 설정했는데, 지금 와서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 선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엔군이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올라가도 됩니다. 북한의 영해만 안 건들고 북한의 12해리만 안 건들고 바깥으로는 우리 해군 잠수함이나 함정이 들어가서 북한한테 무력 시위를 해도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제 군에서는 위기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위기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거의 전시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미묘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우리의 킬체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미사일 쏘고 나서 다른 미사일 쏠 조짐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해안에 있는 해안포들도 다 개방, 포를 앞으로 이렇게 해안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절벽에 시멘트로. 그걸 닫아놓은 걸 딱 문을 열고 그 앞에 포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북한도 발사를 하고 우리도 때립니다. 이때 이제 양쪽의 실력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 들어가니까 저들도 오늘 북한군 서열 1위가 박정천인가요?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또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발악을 하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통수권자로서 충분히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킬체인을 먼저 가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참수 작전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말 때문에 북한이 화들짝 놀래서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언제든지 핵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법을 만든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김영삼이부터 김대중이 특히 문제고, 노무현이 지독하게 문제고, 문재인 최악의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특히 김대중은 돈을 갖다 바쳤고, 노무현도 돈을 갖다 주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유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핵으로 때리게 수 있다는 이게 있으니까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수파들은 군을 잘 모르고 대통령이 되고, 그건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뭔지 모르고 북한을 까불면 때리겠다고 하니까 북한은 그때마다 이제 겁이 나니까 과도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수작전을 하겠다. 스킬체인은 선제 타격이니까 북한이 위협
도발하면 선의 타격하겠다라고 하니까 저쪽도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그게 허상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좌파 정권들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돈을 준 게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보수파들은 보수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데 위협적인 말을 하니까 저쪽에서 그걸 핑계로 또 도발을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 쪽 보수파들조차도 처음에는 막 북한을 협박하다가 북한이 저러고 나면 깨갱하고 숨는 거죠. 이번에 정확하게 말하면 비지런트 스톰 훈련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식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 어떤 작전을 준비해 놨다가 직접 대응하라 하면서 도산 안창호 하면서 평양을 넘기는 식으로 동서횡단 북한 미사일 쏘라는 그런 작전 계획도 준비해 놓으라고 주문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가동할 때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도 NLL은 우리가 설정한 거니까 북한 NLL을 넘겨서 북한 수역 공해로 알선 부근 20회리쯤에 우리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쪽에 무슨 뭐 적당한 좌표를 미리 공개해주고 우리 현무를 발사해서 거기에 쏙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럼 북한이 또 쏠 수 있겠죠. 그때쯤 되면 선제 타격 그리고 하는 겁니다. 니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너희들이 다시 대응 조짐을 보이면 킬체인을 가동한다. 그리고 가동해 버려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황하시는 모습 보이고 이런 거 하는 게 대통령인지 몰랐던 거죠. 이제 북한까지 도발하니까 어이구 이거 진짜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구나 하실 텐데 싸워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남북한은 최대의 암수 레이스 군비 경쟁에 들어가다가 힘 약한 쪽이 무너지는 겁니다. UFC를 하든 씨름을 하든 힘대결을 하다가 한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든 뭐 이렇게 동북아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냥 말로는 안 됩니다. 이건 벌써 중국이 꿰뚫어보고 투이 불파 말로 하게 되면 싸우지긴 하지만 서로 전쟁을 안 하니까 투이 불파니까 마음대로 싸워라 공격적으로 하라 그럽니다. 지금 북한은 하다 안 되니까 미사일을 실제로 쏘는 걸 보여주면서 위협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손 따라가게 되면 통제가 안 되니까 차분히 해야 됩니다. NLL을 넘긴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발표하고 자 이제부터 북한이 같은 조짐을 보이면 킬체인을 가동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던져놓고 우리 대응 사격은 길쭉은 앞바다에 있는 알섬 옆 좌포 어디에 우리가 쏘겠다라고 해서 거기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확산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휴전선 이남 공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북한 영해 12LE를 제외하면 다 공해니까 거기도 공해상은 북한 영공이 아니니까 그쪽으로도 우리 F-35A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잠을 못 잘 만큼 그리고 필요하다면 F-35A나 또 미군의 F-35B, B2 같은 스텔스기들은 북한 평양 횡단 비행을 하면서 뭐 한밤중에 소리는 내면서 레이더에 안 잡히든지 실질적으로 스텔스기를 써봐야 되는 거죠. 이유는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을 살펴보기 위해 들어간다. 그런 명분으로 들어가는 물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우리도 KMPR 가동할 작전을 준비하면서 킬체인 부대들은 지금 아주 굉장히 긴장들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태원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면 진짜 윤석열 정부는 위기 맞습니다. 작심하고 대응하시고요. 우리 군을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은 마지막 순간에는 대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결을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와 중국사 쭉 보게 되면은 군 최고지휘관을 문관을 임명했습니다. 강감찬도 문관, 윤관 장군도 문관, 그리고 이순신만 거의 무관입니다. 권율 문관
행주대첩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분도 문관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합참의장께인 도원수를 하죠. 임진왜란 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문관입니다. 이 무관들은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판에는 회피하는데, 그래서 문관이 들어가서 부어를 받아갖고 강제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합참의장이 우리 한국군 총사령관인데, 우리 통수권 차원에서는 대통령에서 바로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합참으로 내려가는데,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이죠. 이분도 무관이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김성한 실장인데 고려대학교 교수하시던 분이죠. 이분이 통수권에서는 빠져있지만 직접적으로 압박을 넣어서 군사작전 세게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강제가 들어가야 움직입니다. 이번에 112 신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 전에 경찰을 보게 되면 용산구 관계자하고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이태원 상인들과 만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사할 때 너무 세게 질서를 잡았기 때문에 손님이 없었다. 뭐 그런 서로 논의를 한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니까 경찰은 세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112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한 한 원인이었구나 짐작합니다. 우리 군인들도 많은 걸 고려하기 때문에 세게 넣어야 됩니다. 112 대응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분노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사태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피할 수가 있으니까 경찰도 그때 세게 단속했으면 상인들로부터 원망 듣잖아요. 항상 지역경찰은 지역하고 결탁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또 박수가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되니까 그게 바로 응징보복의 시작입니다. 윤 대통령이 모르고 하셨던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참수작전 준비해야 되고, 우리 ADD 같은 거에서는 미국의 닌자 미사일처럼 우리도 지금 무인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소리 없이 날아가서 김정은을 암살하는 그런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첩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이북이 6차 핵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김정은을 손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는 김정은 경호부대인 호위총국에 대한 아주 철저한 숙청에 들어가서 호위사령관이 교체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저도 과정은 모릅니다. 미국 CIA가 작전한 걸로 보이는데 중국제 핸드폰일 겁니다. 북한의 군대나 호위총국 이런 데는 자기네가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자기네가 스스로 돈을 법니다. 주로 뭐로 버느냐? 광산을 하거나 고기잡이해서 중국에 팔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동해나 서해의 어업권을 중국한테 팝니다. 그런 어업회사를 통해서, 어업회사에서 호위총국에 뇌물을 상납했죠. 좋은 중국제 휴대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걸 썼겠죠. 7개인가가 문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휴대폰은 미국 CIA가 전달되도록 만들어서 뿌린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위치 발신 장치가 있습니다. 항상 김정은을 따라다니는 요원들, 물론 교대로 따라다니지만 그들이 갖고 다니니까 김정은 위치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행사장에 가보시면요, 모든 핸드폰이 다운됩니다. 상대방들이 저한테 걸어주면 통화 중으로 나오고 저는 아무것도 안 옵니다. 전자전을 펼치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심은 시스템을 CIA가 전달해서 호위총국 직원들이, 간부들이 좋다고 들고 다녔는데, 미국에서 우리는 김정은의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사해서 7개인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날리고 호위사령관을 교체하고 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위치는 항상 think the unthinkable,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탁 닌자 미사일로 제거해야 되죠. 이런 거를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지금 우리 국정원이 지금 뭐 조직이 안 돌아가는데 빨리 정리해서 김정은의 위치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지금 미국 CIA처럼 작전을 해보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수를 해야죠. 약점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김정은이 자꾸 까불면은
너희 호위사령관 아무개를 제거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부터 먼저 한번 탁 제거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면서 그런 북한이 놀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배신자가 나오면서 무너집니다. 다부지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이 영 문제입니다. 국방부 합참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국방부 합참은 막판에 가면 뒷심 딸리거든요. 이때 국정원이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종합조직을 김성한 안보실장이 딱 장악해야 됩니다. 외교부도 장악해야 되고 통일부도 장악해야 되고 북한한테 밀리지 마시고 이채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북한테 김정은한테 격렬하게 날려야 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